다 있으시니까 이게 저희가 현실과 이제 영화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저 빵빠레는요, 진짜 이 월드 프리미어고요. 월드 프리미어 중에서 첫 상영이거든요.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님들도 처음 보시는 거죠. 예. 관객님들과 이제 배우님들이 다 정말 처음으로 이 극장에서 본 아주 좀 뜻깊은 순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인사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팔의 연출을 맡은 이동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팡파라에서 제 역할 맡은 이마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행 역할 맡았던 이승원입니다. 방패 역할 맡은 남현입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파레에서 히트 역을 맡은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파레에서 백구 역할 연기한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갖고요. 바로 궁금하신 점들 저희 질문 받으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저 여기부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느껴졌던 게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 그리고 데스프루프,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랑 로버트 로드리게즈 영화가 많이 떠올랐는데 거기서 영향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기 제이역 여배우님 좋은 게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이 봤는데 희생자 역할로 가다 마지막에 킬러라는 정체가 들어간 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저기 깡패 역할 하신 그 마지막에 머리에 총 맞을 때 뻑큐 날린 거 죽고 간 게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백 선생 역할은 좀 아쉬웠던 게 좀 더 깜찍되고 좀 이렇게 내장 밟고 넘어지고 약간 그 코믹한 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근데 영화는 되게 잘 봤습니다. 예. 다음 영화도 기대됩니다. 예. 쿠엔틴 타란티노. 네, 뭐 영향이랄 것까지 그렇고 초창기 영화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네, 데스프루프나 뭐 펄프픽션이나 저수지의 계절 같은 거 워낙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뭐 레퍼런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금방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손 드셔서요. 먼저 좀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봤는데 궁금한 게 영화 보면 연출 중에 유난히 거울에 비쳐가지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저기 상이 맺혀가지고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보는 백미러가 유난히 강조되는데 그것도 무슨 장치인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거울에 많이 비추는 거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주체를 알아라. 거울을 보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제가 전에 두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유독 제 영화에 거울이 많이 나오고, 또 이번 영화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거울을 많이 이용한 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백밀러를 바라보는 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싶어서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마영 배우님은 그 마지막 이제 감독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거울을 보셨을 때 어떤 정말 마음으로 보셨는지, 혹은 어떤 심정이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간단합니다. 뭘 봐. 이런 네, 감정으로 그 시선을 본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관객분들한테 열려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영 배우님이 맡으신 이 제이는 사실 굉장히 보면 이게 숨겨진, 이렇게 가려진, 혹은 뭐라 그러죠? 이거 붙잡을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것보다 네.
제가 그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됐습니다. 저희 시간 많습니다. 별로 없는데 제가 다 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위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네. 변신하는데 자기의 계속 숨기고 있는 거죠. 진심을 숨기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 가발을 딱 벗는 그것까지 모두 다 이렇게 변조라고 하나? 뭐 이런 식의 그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이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실 때 이 캐릭터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볼 때도 맨 처음에는 혹시 이분이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저희의 기대를 위반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듣고 싶고 배우님께도 듣고 싶어요. 그 제이라는 역할은 그 본인 입으로 뭐 술집 여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없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가 제가 뭔가 좀 화가 많이 차는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예, 그 사이에 뭐 상업 영화를 준비하다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 좀 풀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 공포 같은 것도 해소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부탁을 드렸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맞나요? 감독님이 저한테 막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입으로 제 직업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떤 저희는 장치로 페이크를 조금 넣어서 그렇게 관객분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걸로 좀 쓴 것 같고요. 감독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사 부분에 그런 제의가 한 대사가 있어요. 왜 그걸 너희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 여기 앞에 분 받고요. 하고 조금 남도록 할게요. 감독님 그 좁은 공간에서 영화 이제 스릴 있게 영화 되게 지금 잘 봤는데 질문 드릴 거는 그 제이 이제 역할을 하셨던 그 설정 같은 게 혹시 영화 베일이 좀 가려져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추가로 뭐 감독님이 생각하신 뭐 초기에 설정했던 게 있는지 추가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 촬영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화영 배우님한테 부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배우들이 들었을 때는 열받는 소리인데 인물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예, 말도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그런 어떠한 분위기와 현상을 제가 느끼는 그런 공포 현상 같은 걸 제로 투사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종잡을 수 없는 변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들 그런 뭐 뭉뚱그려서 그런 인물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관찰자적으로 또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렇게 좀 보고 또 있는 캐릭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기 질문을 더 할게요. 마이크. 예. 예, 저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승원 배우님하고 남현희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두 분께서는 이렇게 그 배우기도 하시면서 연출 경력도 있으신데 그 연출자의 입장에서 그 영화와 이동규 감독님의 연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승원 배우님께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기하셨던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로 욕을 하려면 이렇게 단순히 연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욕 대사를 좀 맛있게 하시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감독님이 저한테 처음에 시나리오를 주실 때 저는 이제 연기를 한 번도 이런 걸 길게 해본 적이 없는데 대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쩌려고 이러나 그래가지고 그 대사의 대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입에 맞게끔 뭔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욕을 많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이동국 감독님의 연출 세계를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근데 연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연기자의 입장에서만 뭔가 감독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연기를 하기 힘들구나라고 느낀 게 이 감독이 느끼고 있을 만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느끼게 돼서 그걸 감안하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100%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감독의 입장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뭐 결론적으로는 연기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예, 연기 안 하는 것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세 편의 장편 영화를 찍으신 베테랑 감독님이시라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치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건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서 뭐 찍는 기간이나 뭐 컷들도 많이 찍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찍으면서도 이 컷들로 어떤 시나리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컷으로도 되게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음악을 정말 잘 삽입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음악 감독님 인사 좀 해주세요. 김철환 음악 감독님이시고 저희 오도희 음악 감독님. 김상희 차야 감독님도 뭐 해주세요.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은 부분 또 제한된 환경에서 음악을 한 90곡 정도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골라서 3개월 동안 고른 작업을 하고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남현우 배우님은 사실 감독님 작품에 지금 다 세 편에 모두 다 출연을 또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그 숨겨진 페르소나 뭐 이런 건가요? 저희는 안 지시고 20년을 알고 있어요. 제가 고1 때 만났어요. 그래서 워낙 가까워서 근데 두 번째 제가 현기증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오미트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이번에 다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우님들도 이렇게 서로 영화에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조금 친분이 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어떻게 이 조합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연기 구멍이 0도 없는 우리가 그런 정말 이런 최고의 조합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까도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시게 됐는지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만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도 조금 궁금합니다. 박세준 배우는 이제 남녀노 배우 소개로 예전에 만났다가 제가 계속 좀 눈여겨봤었어요. 굉장히 개성 있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여서 같이 하자고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제가 꼬셨어요. 시나리오도 보기 전에 하자.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쨌든 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종환 배우는 바로 시나리오 안 주고 한 5개월 정도를 당구를 쳤어요. 내가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당구를 치면서 이제 시나리오 드리니까 제가 그 전에도 양치기들부터 이제 박종환 배우님의 그 작품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남녀노 배우님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좀 부탁을 드렸고 이승원 감독님은 해피 버스데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연출을 하셨는데 거기서 잠깐 나오시는데 감독님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배우분들 너무 다 훌륭하신데 감독님이 유독 너무 강렬해서 날연기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좀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게 됐고 허영 배우는 이미지를 반대로 찾았어요. 쟤처럼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좀 날카롭거나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찾다가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슬기로운 깜빵생활 재방송을 갑자기 보다가 그래서 제가 강기동이라는 배우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예. 맨 뒤에 아까부터 손드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제이 역할 해주신 화영 배우님 웃으실 때 정말 예쁘신데 그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많이 웃는 씬들이 더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님을 섭외를 하시고 나서 웃는 씬을 더 많이 넣게 되셨는지 아니면 써놓고 나서 배우님을 섭외를 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촬영을 하신 곳이 원래 술집으로 사용이 되는 곳인지 궁금한데 저는 영화를 보고 여길 좀 가보고 싶어졌는데 사실 일반 대중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섭외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유혈 남자 영화를 찍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섭외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화영 배우분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상상되는 배우 말고 좀 다른 이미지의 배우를 찾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빛이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가만 보면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다 쓰고 나서 말씀드렸고 거기는 이태원의 룸레코드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가 원래 영화 촬영으로 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근데 한 층에 하루 빌리는 것만 한 몇백만 원 하는 뮤직비디오나 이제 뭐 잡지 촬영 굉장히 단가가 높은 데인데 제가 저기 오도희 음악 감독이랑 전화를 해서 열흘 동안 통으로 빌릴 건데 300만 원에 되냐 이렇게 그분이 너무 웃겼겠죠 그게. 그래서 한번 와보라 그래서 영화에 하필이면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이런 뭐 영화다 다 설명해주고 하니까 또 주변 기자분들하고 친하셔서 저희 이야기를 좀 좋게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럭키하게 통으로 열흘 동안 빌리게 됐습니다. 예. 인생은 타이밍과 인맥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들면서요. 저희 박세준 배우님 진짜 이런 킬러 진짜 너무 처음 보는 킬러 아닙니까?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게 또 창조를 하셨는지 만들어내셨을 때 굉장히 생활 밀착형인 듯도 하면서 뭐 이렇게 진짜 역시 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또 캐릭터였었는데 어떻게 또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우선 대본을 처음에 주시지 않고 밥 사주시고 그냥 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그 생각이 영화에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자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감독님이 그 인물에 사건 하나 주신 게 이제 그 백색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병명을 기준점으로 잡고 최대한 이제 백골을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영화 촬영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믿어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쉬웠던 거는 그 피를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해서 재사용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제작 여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엔진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계산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담이 정말 많이 됐을 텐데 너무 잘해줘서 미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훈훈할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저는 질문은 이렇게 지금 많은 시간은 남지 않아서요. 예, 여기 먼저 받고 이렇게 받을게요. 계신 분부터. 네, 영화 잘 보았고요. 일단 저는 영화 전체에 흐르는 의심과 불안이 지금 영화 전체적인 주제로 깔리고 또 영화 전체 분위기라고 느껴졌는데 반대로 제목은 팡파레입니다. 이 팡파레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팡파레라는 제목을 영화 기획 전에 팡파레라는 제목에 우선을 두고서 기획하셨는지 혹은 모든 기획이 끝난 다음에 팡파레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목이 하이에나였어요. 하이에나. 근데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 하다가 제이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순간이 그 팡파레라는 게 악장인데
축제나 전쟁을 알리는 전쟁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축제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쟤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팡파레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팡파레를 했습니다. 예.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맨 처음에 강태가 센이랑 그 계단에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초반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센도 나중에 백사장이랑 얘기할 때 우리 같은 이런 위험한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세 보이는 캐릭터들. 세 보이는 캐릭터는 결국 히테한테 약간 조종당하듯이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 결국 가장 약해 보였던 캐릭터인 제이한테 또 휘둘리게 됐어요. 그 맨 마지막에 제이는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같은 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나? 아무튼 피 보면서 사는 사람들 약간 잔소리할 때 탁 끊어버렸거든요. 그 제이가 저 센 사람들을 계속 비웃으면서 보고 있었을 건데,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좀 센 사람들, 감독님이 그렇게 비웃고자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일 납니다. 그 대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우리들 너는 약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순간이 그게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사회적일 수도 있고 그 뒤집어지는 순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이로서 연출을 했기 때문에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근데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숙하고 바보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야 뭐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대사를 많이 넣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희태가 박종원 그 배우님 연기하신 이 희태가 그러니까 역시 제이와 마찬가지로 반전이 가장 많은 또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 반전의 순간을 또 이제 그 배우님이 연기하셨을 때 어떻게 이때 내가 이제 뭐 확 변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희태를 좀 연기하시면서의 뭐 생각들, 감독님이 뭐 시나리오도 안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시나리오를 받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받고 영화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글쎄요, 뭐 피테는 약간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형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형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제가 총을 쥐면서 계속 주도를 해나가려고 하면서 스스로 계속 이악 물고 단단해지려고 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 적응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다 마찬가지셨을 텐데 친형제도 아닌데요. 갑자기 나왔을 때 그 대사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좀 궁금해요. 친형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대본에 쓰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계속 이 상황이 이렇게 몰리고 이제 궁지로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형이 죽고 나니까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마음에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이렇게 너무 미안해서 원망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온 대사인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게 되시는가요? 네, 뭐 저 정도고, 그 히트는 또 그 핑계를 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합리화, 자기 어떠한 그런 형을 죽였다는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역적을 내면서 친형제도 아닌데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진짜 친형제 아닌 컨셉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정리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할게요. 질문. 네, 네 여기 마지막 있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빨리 그 음악 너무 잘 들어서 음악이 소품의 일종을 느껴질 정도로 진짜 음악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악을 이렇게 뭐 어떻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는지 음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고 또 남현 배우님처럼 이렇게 반전이 아닌 캐릭터를 맡았던 배우님들이 혹시 다른 캐릭터가 뭐 부럽다거나 이렇게 아쉽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반전이 셌으니까 조금 카타르시스 같은 게 더 있었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음악은 그 영화 만드는 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토이 음악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스스로 영화를 보면서 만드는 스타일이고 김철환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를 제가 어느 정도 주면 그걸 많이 참고를 해주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제가 뭐 영화를 가편이 끝나고 나서 음악 감독님들을 불러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살려내라. 제가 영화를 뭐 농담삼아 했는데 그래서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강태 굉장히 반전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죽고 나서도 계속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그 앞으로 상영 2번 더 남아 있고요. 다음 상영에는 지브리도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또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오늘 처음 이제 함께 하시면서 소감 그리고 배우님들께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오신 스태프분들도 같이 이분들과 같이 첫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같이 촬영한 뭐 스태프분들 계시는데요.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보고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오랜 친구인 이동구 감독이 다시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무엇보다 감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 같이 연기하고 싶었고 같이 이런 자리 만들고 싶었던 배우님들 그리고 이승훈 감독님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극장 찾아주시고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영화 팡팡에 한 번만 검색해 주셔서 좋은 점수나 좋은 글 같은 거 남겨주셔서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 팡파레는 한국 장편 경쟁작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관객 투표 좋은 점수로 제일 높은 점수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과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감독님 배우님들께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